혹시 정치와 비극, 이 두 단어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이 둘이 어떻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서로 뗄 수 없이 얽혀 있었는지 민주주의의 그 숨겨진 기원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정치를 하려면 비극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행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게 정치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이상하고도 깊은 문장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치는 비극이다. 이 명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주주의와 비극,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마스터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그냥 멋들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 아테네 시민들한테 비극 연극은요, 뭐랄까, 시민들을 위한 일종의 정치 훈련소 같은 거였어요. 앞으로 정치 무대에서 맞닥뜨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 앞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걸 연극을 보면서 배우게 한 거죠. 자,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아주 다른 관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차이가 결국 완전히 다른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보시면 두 세계관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요, 결국에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완벽한 조화,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비극적 세계관은 정반대예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조건이라고 그냥 딱 받아들이는 거죠. 완벽한 해결책,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사실 어떤 위대한 낙관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무도 완벽한 정답을 모르니까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결정하자. 바로 이 비극적인 현실 인식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극적 세계관이라는 게 실제 정치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유명한 비극이죠. 안티고네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티고네에게는 오빠가 둘 있었는데 이 둘이 왕위를 놓고 싸우다가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권력을 잡은 새로운 왕, 크레오는 한 명에겐 영웅의 장례를 치러주지만 반역자인 다른 오빠의 시신은 그냥 들판에 버려두라고 명령합니다. 들깨랑 독수리 밥이 되게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안티고네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왕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묻어줘야 한다는 신의 법을 따를 것인가. 자, 먼저 왕인 크레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복종이야말로 최악의 악이다. 왜냐? 법이 무너지면 도시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군대도 와해된다는 거죠. 즉, 국가의 질서를 지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이 나타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한 도시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임몬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제발 너무 완고하게 당신 혼자만 옳다고 믿지 마세요. 자기 혼자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속이 텅 비어있는 법입니다. 와,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정신의 정수 아닐까요? 진짜 지혜는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 안티고네이의 이 딜레마가 바로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냐, 가족이냐, 오늘날로 치면 성장 대 분배 혹은 자유 대 안보 같은 거죠. 둘 다 중요한 가치인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선택의 연속, 그게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안티고네의 선택도 정말 비극적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죠.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인간 이성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름, 이게 또 기가 막힌데요. 그리스어로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은 발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벌써부터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나요? 세상 모든 걸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그의 이름은 그가 버려진 아이였다는 증거인 부은 발을 뜻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테베라는 도시에 끔찍한 역병이 돌아요. 모두가 고통받고 있죠.
이때 명석한 왕이자 과거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던 영웅 오이디푸스가 선언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역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도시를 구하겠다. 그런데 그때 눈이 먼 예언자 테이르시아스가 나타나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찾는 범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저주고 오염의 근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오이디푸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크레온처럼요. 오히려 예언자가 자기 권력을 뺏으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막 화를 내죠. 자기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정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끔찍한 진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연극의 원래 제목이 우리가 아는 오이디푸스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제는 오이디푸스 티라노스, 즉 폭군 오이디푸스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폭군은 그냥 잔인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진실에 눈을 감는 사람을 폭군이라고 불렀던 거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죠. 자신이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오이디푸스는 절규합니다. 아, 모든 게 드러났구나. 빛이여,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그러고는 스스로 자신의 두 눈을 찔러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끔찍한 깨달음의 순간이죠. 자, 안티고네 그리고 오이디푸스. 이 끔찍하고 무서운 비극 이야기들이 대체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와 연결된다는 걸까요?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논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 안티고네 이야기에서 봤듯이 정치는 완벽한 정답이 없는 비극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둘째,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봤듯이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은 불완전하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필연적으로 불완전하고 눈이 먼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폭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무슨 성인군자나 천재들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결점이 있고 한계가 뚜렷한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을 위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었다면 반대로 우리는 항상 옳다고 믿는 태도는 우리 사회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비극이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